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영화 코너 네. 만나러 가야죠. 네, 지금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미치광이, 최강희,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쭉!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재밌다는 의견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거의 없다에게 저 새끼는 머리를 안 쓴다는 표현이 한 주 내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반성하면 안 되죠. 아니죠. 거의 없다한테 좀 미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에이 문자 보내면 심한 발언은 안 하는데 이상하게 네. 거의 없다한테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또 조심하겠습니다. 오프닝은 이러고요. 네. 꼭 들어가면 입 찢어버린다 그러고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조심하겠습니다. 예, 조심하지 마요. 고맙습니다. 한 주 내내 진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웠습니까? 네. 오프닝 꼭 저렇게 한다고.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팩트를 바로잡자면 음. 머리를 안 쓴다는 표현이 아니라 머리가 없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야, 더 심하다. 더 심했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새 뭐 유튜브를 또 다시 시작했더만. 시작했는데 뭐 오지도 않아요. 어, 지금 뭐 구독자 뭐 2,000명 정도? 네. 예, 그리고 이제 라방 형 그거 매주 하다가 하는데 또 그 문제 생기고 그때 복잡했잖아.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부부 싸움하는 거를 중계를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이제 술 먹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야. 이 인간 아직도 유튜브 좀 그만해. 이러면서 내가 하면서 좀 하면 어때? 그래서 그걸 유튜브를 꺼놓고 해야 되는데 다 나갔어. 그 전설이었어요. 와 진짜 전설이었어.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냥 다 나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아마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됐죠.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또 이거 불안하더라고 다시 하신 거 보고. 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정숙하게 괜찮아요? 여기서 너무 까부니까 거기서 좀 누르고. 누르고 합니까? 네.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다가서. 그럼요. 네, 다 고맙습니다. 이제 뭐 헤어질 사람도 없고. 완전히 다른 광희입니다. 제가 제가 이제 보셨습니까? 구독하기 때문에 가끔 보는데 그래요? 수준이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높아요. 네네. 어. 감당이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없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거의 없다입니다. 또 뒤끝 시작됐네. 나 뒤끝 진짜 오래 가는 사람이에요. 얘가 뭐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지난주에 많이 삐뚤어졌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형도 책임이 있어. 나 왜? 모르겠어. 쟤는 먼저 삐뚤어지고 그 이유를 찾는 스타일이야. 근데 너무 저는 고마운 게 이 싸움의 진영이 보통 이제 고정되어 있잖아요. 늘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늘 바뀌어서 너무 좋아. 네. 지난주에는 우리 거의 없다가 거의 린치 당하는 수준 아니었습니까? 다구리 맞죠. 좋았어. 한 번쯤 맞을 필요 있다고 보고요. 예.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네. 아주 그냥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 네거티브 에너지가 저를 더 성장하게 더 만듭니까? 파이팅하게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도끼 품었군요. 뭐 오늘 파이팅해요. 오늘 한번 제대로.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게 싸울 거리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언제나 그랬어. 근데 있더라고. 언제나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신작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너님. 네 이번 주 신작은 사실 개봉한 지 4일 만에 겨울왕국 2의 기록을 깨고 뭔데? 전 세계 그 박스오피스에서 역대 최고 애니메이션 오프닝 성적을 냈던 뭐야? 그리고 지금 1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전 너무 하고 싶었으나 여론전에 밀려서 여론전에 밀려서 쟤도 뒤끝 있어. 처참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작품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이병헌 감독의 드림. 야, 임마. 그냥 드림 갖고 왔다고 해. 그럼 다른 형들이 뭐가 돼? 이 노인 두 분의 어떤 등살에 제가 어쩔 수 없었고요. 드림. 근데 슈퍼마리오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슈퍼마리오 난리 났죠 지금. 엄청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봉했어요? 했죠. 했죠. 이번 주에 개봉했어요. 드림이랑 같은 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흥행은 네. 드림이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아니요.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아, 뒤집어졌어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저거 많아 저거. 이병헌 아이고. 감독의 야, 안 뒤집어졌으면 어쩔 뻔했냐. 네, 박서준 아이유 나오고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박서준 존나 아이유. 성의 아, 잠깐만, 야, 그렇게 더럽게 할 거면 하지 마. 네, 박서준이 이제 홍대라는 이름의 축구 선수인데, 홍대. 네, 축구 선수인데 이제 재능 물론 열심히 하지만 자기보다 압도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다른 선수들을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질투심도 느낄 아, 수 열등감. 있고. 그래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기자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 어머니가 이제 사기 행위로 도주 중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냐 이런 사생활 질문을 계속 던진 겁니다. 아, 불편한 질문을. 네, 불편한 질문을 그래서 이제 그 기자를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죠? 폭행을 했다. 눈을 누나를 찔렀다. 찔렀죠. 아, 눈을 찔렀다. 아, 그런 일을 벌이고 나니까 이제 뭐 축구 선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속사에서 그러면은 차라리 방송인을 하자, 연예인을 하자. 아, 너 얼굴 이렇게- 반반하니까.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누굴 만나냐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던 PD, PD가 이제 아이유가 PD로 나옵니다. 고맙지. PD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홈리스 풋볼 월드컵이라고요. 홈리스 풋볼 월드컵이랑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을 맡아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라고는 전혀 모르는 선수들을 맡아서 거기 감독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 처음엔 뭐 좌충우돌 그러다가 또 뭐 어디 뭐 우승하겠지. 네, 이거 실화 바탕이에요. 아, 실화 우승 많아요. 바탕이라서 실화가 있었어요. 네, 실화가 실화요? 이제 2010년에 있었던 멕시코 홈리스 풋볼 월드컵에서 그래?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기서 잠깐 그 멕시코요? 사심품은 멕시코에서. 그 헝가리? 아, 헝가리. 사심품은 라이너의 팩트 왜곡을 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드림이 1위입니다. 예. 어디 기준입니까? 네이버 기준. 아, 영화 네이버 지능이요. 1위. 영화 지능이요. 일위 통합 맞아요, 전산망.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슈퍼마리오 2위. 아. 아마 오늘쯤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예. 슈퍼마리오. 예. 야, 라이너. 너무 당황하지 마. 아니, 너의 불만을 팩트 왜곡으로 강화시키면 안 되지. 그럴 리가 없는데. 야, 너가 이게 이렇게 아니 뭐 엎치락 뒤치락 했을 수도 어제까지 있지. 2위. 엎치락 뒤치락 멕시코가 했을 수도 아니고 있잖아요. 헝가리에서 네. 벌어지고. 네, 네. 멕시코도 아니고 헝가리야 임마. 야, 멕시코라고 하면은 조금 덜 재미없게 느껴지잖아. 무슨 소리야? 헝가리가 더 흥미로운가? 헝가리니까 확 재밌어지잖아.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멕시코가 훨씬 재밌지. 마약도 팔고 총도 쏘고 얼마나 재밌나는데 거기. 헝가리. 야 저런 거 하고 매부쇼에서 MC를 해요? 아, 근데 이건 좀 맨날 이러진 않아요. 뭐 그래요? 네. 네. 평소에 잘해. 아 가끔 수준 떨어져.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가끔 떨어지는데 우리가 관용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오늘 옷은 도화지처럼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도화지 같아. 인신 공격하지 마. 뭐 이게 인신이야 이게? 이게 뭐 인신이야? 몸에 붙였으니까 인신이지. 네, 알겠습니다. 아, 아이유 나오면 일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죠. 아이유 씨가 연기를 잘해. 잘해, 나의 아저씨. 박준서, 아이유 그리고 두 박서준. 박서준. 선생님. 다 오늘 왜 이래 지금? 박서준. 박서준. 전일찬 씨. 네네. 박서준. 전창일입니다. 네. 사실 근데 두 사람 이름만 됐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그 외에 같은 조연들, 그 조연들의 그 활약상이 워낙 빛나기 때문에 이름 한 번씩 불러줘야 한 분 됩니다. 불러주십시오. 김종수, 김종수. 고창석, 아 정승길, 최고야. 이현우, 양현민, 홍한표, 허준석. 네. 특히 여기 허준석, 홍한표, 양현민은 이따가 우리 최강희 씨가 소개할 그 이병헌 감독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 이 두 명의 이름만 호명하는 건 조금 좀 네. 아쉬워서 제가 한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네. 이것이 그 이병헌 감독의 작품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감독, 극한 직업의 극한 직업의 감독. 네네네. 원래 이제 뭐그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일반할 수는 없지만 망할 때가 됐어요 이제. 네? 누가? 이병헌 감독. 아, 이병헌 감독이 망할 때가 됐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20 잘 됐고 데뷔작. 아, 20. 아, 20 잘 됐고 아. 그다음에 경찰도 잘 됐고. 바람 바람바람. 청년 경찰이 누가? 아니면 제가 헷갈렸어요. 박서준 때문에 네. 헷갈린 거죠? 그 바람바람. 바람 망했고. 바람바람바람이 그거예요. 극한 직 바람 나름 재밌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병 소개할 힘내세요 병원 씨가 데뷔작이고요. 아니 바람바람 그건 다음에 아까 올 내가 걸로 추천할 제가 할 알기로. 이따가 추천할 때 제목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아니 근데 먼저 데뷔작이라고 털어버리시면 어떻게?
거의 없다. 싸울 거리 내가 있다고 했지. 그러네. 내가 얘기했잖아. 형 말이 맞네. 형 말이 맞아. 나 이런 걸로 싸울 아니 거라고 근데 생각을 힘내서 못했지. 명원 씨는 독립 영화니까 상업 영화 데뷔작만 치면 그래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상승 후에 하강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런 분이 주식하면 날려 먹습니다. 극한 직업은 어마어마했죠. 야 보니까 1600만 1600만이야 형. 명량이 1700만 명이니까 우와. 2위에 2위 역대 역대 2위야? 예. 극한 직업이? 예, 예. 네. 역대 흥행 2위. 와 대박. 예. 그 정도. 나는 재미없던데 극한 직업. 다 보고서 재미없대. 그런 사람이 1600만 명인 거야, 한국에. 맞아요. 그 식스센스 보고 나선 다 그러잖아요. 나는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인지 알았어 처음부터.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몰랐어. 네. 근데 극한 직업은 아주 막 못 만든 영화는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냥 재밌고 무난하죠.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근데 적어도 이제 뭐 운- 수원 운도 왕갈비 좋았고. 치킨은 유행시켰잖아요. 난리 났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꼭 그렇게 데이트 친 감독들이 이제 후속작. 에서는 부담되지. 바로 직전이 그러면 극한 직업이에요? 네. 네. 와 부담됐겠다. 그리고 요번에 요거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와 부담됐겠어. 귀여워. 야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 궁금하죠? 어. 그 궁금증을 거의 없다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평론 제일 먼저 얘기하면 분명히 다구리 맞던데. 먼저 얘기해. 나 당신 트라우마 다구리 전문해. 트라우마 그냥. 생겼어. 나 다구리 맞고 나서. 한번 해봐. 몇 장면 드러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다. 이 장면 없는 게 낫겠다 싶은 장면들이 몇 장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영화 초반에 아이유 씨가 나와가지고 어. 이런 대사를 쳐요. 야 이거 심파로 가는 거야. 이 다큐멘터리 자체를 아이유라는 PD는 심파로 찍고 싶은 거야. 이 대사를 치는데 나는 이 영화를 설명해주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감동 코드가 너무 남달되죠. 감독이 맘 먹고 심파로 간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쓰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구 전술은 두 개만 알면 되거든요. 수비가 붙으면 제끼고 수비가 멀어지면 슛 쏘면 돼요. 이거 두 개만 잘하면 좋은 농구 선수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클 조던 이거 기가 막히게. 아니 당신은 농구 비유 좀 그만해. 아니 슬램덩크니까 형 슬램덩크. 나는 저기 골방에서 라면 뜯어 먹으면서 생라면 쓰는 생라면. 놈잖아요. 머릿속에 언제 농구 말고 써 뭐가 먹냐. 있었어 내가. 어쨌든 네. 그래 좋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상업 영화 관객을 울렸다가 웃기면 된다. 근데 이 영화가 거기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저는 67% 정도 성공했다고 뭐예요? 생각해요. 뭐가 이렇게 3분의 1? 디테일해? 네. 3분의 1 이상 아니 3분의 2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아 괜찮아. 그래도 상업 영화 이 정도 만들었으면 어. 특히나 코미디 코드가 많이 들어있는 영화니까 오. 코미디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볼수록 더 재밌거든요. 극장 가서 보라고 권해도 쌍욕 먹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영화다. 아, 그럼 좋은 관- 영화는 아니지만 그럼 괜찮은 관객들이 그럼 같이 이렇게 네. 웃어요? 네.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거의 없다가- 영화관에서 보는 최고의 재미야 나는. 거의 없다가 작심을 했군요. 뭘요? 내가 다구리 전문으로 가려고. 나를 밟아라 하는 네. 평론이었습니까? 네. 오. 자 이제 밟으세요. 이거는 자초하는. 자초하는 거야? 나를 밟아라. 밟아라. 네. 밟아줘요. 누가 좀 밟을래? 먼저 밟을래? 먼저 밟으면 이 사람이 또 타겟되거든. 그러니까 본인은 밟을 용기가 없고. 나 좀 비겁하게 갈게. 누가 밟을 때 뒤에서 한 번씩 밟는 게 좋아. 저는 이번에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근데 뭐 무난한 작품이라고 네. 하는 게 대부분의 평가. 뭐야? 것 네. 같아요. 최강이 그러면 근데 최고가 소수 의견이네. 아니 나도 무난하다 생각. 근데 잘 만든 영화라고 보기 어렵고 예, 잘 그런 만들었다고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뭐 리바운드도 있었고 카운트도 있었고 이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실화 바탕이고 스포츠고 성공하고 특히 리바운드 이후에 바로 드림이 나왔다는 거 보면은 이게 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때문에 이런 운동 영화들, 스포츠 영화들이 인기를 말도 얻을 안 수 되는 있을 얘기하고 수 있을 있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언더독들 모아가지고 어떤 감동적인 1승을 올린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사실 뭐 93년도에 쿨러닝도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쿨러닝 시작됐죠. 이야기랑 대동소이해요, 그냥. 그리고 이거 뭐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아니 얘기예요. 뭐 국가대표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요. 오합지졸을 모아서 뭐 좌충우돌. 이렇게 좌충우돌 하다가 제 얘기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는 네. 영화였다. 뭐 헐리우드의 메이저리그라는 영화도 코미디 영화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성공하고 있는 지점은 일단은 이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각각의 개성을 부여하는데 감독이 개성을 잘 부여했다라기보단 배우들이 한 반쪽짜리 받아갖고 잘 살려요. 아 그래요? 네, 우리도 뭐 김종수 배우라든지 고창석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고창석 배우가 아버지 역할 하면은요, 이건 뭐 거의 치트키다. 아. 네, 그냥 뭐
그냥 딸 쳐다만 보고 있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 그냥. 그래. 네, 뭐 이런 조연들을 굉장히 잘 썼고 저는 사실 주연보다 조연은 더 잘 쓴 것 같아. 아니 아이유 얘기를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니야? 사실 다들? 아이유는 우리가 이제 브로커에서 워낙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웠죠.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거기서 어떤 무거운 이미지의 모습하고 여기서 좀 가볍게 나오는 게 너무 대두적이어서 네. 브로커를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으면 이 영화에서는 좀 아쉬울 거고요. 네. 그런 거 상관없이 보면 그냥 아이유도 저렇게 가볍게 철없이 까부네. 보통 이미지가 굉장히 진중한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유가요. 그런 점에서 그 자기의 기존의 이미지를 깨는 캐릭터 변신은 뭐 인상적인데 연기가 이렇게 강한 인상을 주고 그럼 노래를 보면은 아이유의 초창기 마시멜로 같은 느낌. 뭐 그냥 마시멜로 마시 요거였잖아. 그 느낌이군요. 아니, 저는 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부 모른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요. 시멜로밖에 몰라. 얘는. 저는 이 영화를 쭉 보면서 사실 박서준은 이제 탤런트로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 저는 뭐 박서준의 연기 이 정도면 뭐 무난한데 무난하고. 다른 그 조연 배우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봤는데 네. 이번에 그 이름들을 다 외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네. 점에서 이병헌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의도했던 게 그게이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코미디는 웃겨요. 코미디. 나름 좀 웃고 웃었어요? 또 좀 눈물도 약간 아니 질수 선생님 있고. 웃으셨어요? 아 그럼요 웃으면서 봤죠. 그 어떻게 웃어요? 하하 이렇게 웃어요? 이건 꽤 호탕하게 웃었어요. 호탕하게 웃었어요? 네네네. 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저. 와 진짜. 그래요? 아니 그 오늘 이후로 거의 이따로 좀 바꾸면 좋겠어요. 아, 거의 이따로 오늘 바꾸면 완전 거의 뭐 야, 저랑 거의- 진짜 동일한데요. 동일해요? 한 몸이야, 한 몸? 네 여태까지 하고 좀 한 몸이야. 다른. 너는 그냥 한 몸이야. 거의 이따로. 와.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다고 맞았던 상처가 안 아파지지는 않아요. 아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두 분은 나중에 푸시면 되고요. 저쪽 가서 네. 끌어안고 푸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에서 워낙 많은 연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아 나의 아저씨. 뭐 보보 경심녀라든지 혹은 뭐 나의 아저씨 이런 거 네. 저도 봤는데 나의 아저씨가 제일 연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아. 브로커는 굉장히 실망스러워. 아 그건 실망이고. 네, 영화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탤런트, 그러니까 TV 드라마 나오면 왜 탤런트라고 하고 영화는 왜 배우라고 그래요? 아 지금 아니, 나 바뀌었죠? 네. 지금은 옛날에나 그렇게 탤런트라고 얘기할 네. 필요는 없죠. 네. 종래 그런 분류를 해왔는데 네. 이제는 뭐 OTT건 뭐 TV 영화건 없어. 뭐 그러니까 전 선배 좀 구분이 트렌드를 좀 구분이네. 보세요. 그러니까 막 요즘 이게 탤런트가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랬다고 배우를- 그랬다고. 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요즘 안 쓰는구나. 뭐 좀 이렇게 공부 좀 하세요. 네, 알았어요. 전 선배. 네네. 그좀뭐 TV 테레비 이러지 말고 브라운관 하지 말고. 네네. 전 선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그거죠. 이게 왜 그런 인식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탤런트들을 뽑았잖아요. 몇 기 탤런트, MBC 맞아요. 뭐 몇 기 뭐 이런 탤런트들을 뽑았으니까. 뽑던 시절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드라마를 만들고 맞습니다. 약간 영화는 좀 다른 세계고 뭐 네. 이렇게 보였었기 때문에 영화 배우랑 탤런트를 구분했는데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저기 뭐야 매부쇼에서 우리가 광고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좀 응원해 줘라라고 했던 영화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유령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근데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영화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아니 표정이 굳어? 야 무슨 얘기 하려고? 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냐? 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해져? 아니 이 새끼는 웃기는 놈이네. 야 왜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 그러니까. 겁이 어. 다구리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좀 매를 불러요 원래. 네, 매를 불러. 저거는 그냥 내 혼자 선에서 그냥 밟아버리지. 근데 이제 뭐라고요? 좀 도와줄 거지? 아, 몸이 안 좋아갖고. 근데 요 정도 영화라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심파 지겹다, 감정 과잉 너무 심하다. 라이너 네. 제일 싫어하는 거야. 네,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되게 싫어하는데 이 영화 정도면 그냥 괜찮네. 응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죠. 네, 무난해요. 그야말로 무난한데 무난해. 요건 이제 무난한 거를 또 붙들고 늘어지느냐?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영화예요. 예. 그리고 좀 무난하다. 에이 봐주고 넘어가자. 아. 충분히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영화예요. 아, 용인 가능해. 기본적으로 네. 사랑스럽거든. 저는 좀 되게 슬퍼요. 우리 이 평론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드림 정도 영화를 이 정도면은 괜찮다.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이렇게 막 우쭈쭈 해주는 게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재미없게 봤어. 아니 너는 그 무슨 마리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마리오 사실 마리오라는 뭐 여기서도 브라질 선수를 영입하는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브라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리오 올림픽 때 그 죽은 아베 신조가 마리오 하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 역사를 갑자기 뒤바꾼 그런 아베시드까지가.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그 작품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극한 직업이랑 비슷한 수준 영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극한 아니에요. 직업이 네. 뭐 더 위야? 이를테면 코미디 수준이 100이라면 영화는 한 50? 아, 50. 그래요? 아까 예. 67점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근데 야, 그거 아쉽네. 사실은 그 여러 다양한 영화 장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코미디예요. 어렵죠. 알자. 음. 사람 엄청 웃기는 게 어렵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웅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기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사람을 그렇죠. 웃긴다는 거를 우습게 보면 얼마나 자신이 우스워질 수 있는지. 박성광 그걸 보여준 게 감독 작품. 네. 아니 너네는 근데 왜 꼭 매불쇼에 광고 넣은 영화만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웅남이는 안 봤죠. 안 봤잖아요. 눈동자 보면 흔들리자. 화가 난다. 아니 제가 니들 보지 말라며. 영화를 봤는데 어. 옆에서 노부부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영화 후반에 가서는 진짜 푹 이런 소리를 내세요. 끝나자마자 내 돈 내놔. 진짜. 정말 그 웅남이 얘기가 얘기죠, 나올 웅남이. 정도였어. 그러면 다음부터 영화 광고 받을 때 이 네 명을 불러 맞죠. 시사실에 시사에서. 불러서 먼저 보고 아. 어떻게 광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럼 근데-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집 밟는 것도 재밌어. 맞아. 그리고 그 시사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최강 평론가님이 우리를 시사에 불러라. 기꺼이 해주겠다. 당연히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뭘요? 노동에 대한 대가. 그렇지. 거마빈 줘야지. 거마빈 줘야지. 아니 근데 형 맨날 걸어다니면서 못 잡고 거마비를 달래.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아니 걸어다니면서 뭐 계속 거마비. 우리 영화 광고는 받지 말자. 지하철에 태그하는 거는 뭐 흙파 가지고 태그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드림 요 뭐- 아이유 얘기가 나왔을 때 아이유 얘기 좀 해.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 백상예술대상 오늘 하잖아요. 오늘 해. 백상예술대상 오늘 저녁에 하잖아요. 예. 관계 있잖아요. 네, 저 백상에서 아이유 네. 봤었어요. 네. 오늘 상도 받았잖아요. 상도. 백상에서 또 내 바로 뒤 테이블이 극한 직업 팀들이었어. 아. 상을 하나도 못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아가는데 아이유가 신인상 후보다. 그러니까 네. 그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어. 아이유가 신인이래. 그래가지고 신인 배우상 후보. 아이유가? 왜? 몰라요? 아니 영화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고 영화와 너무 TV를 웃겼어요. 이게 분리하다 보니까 맞아. 네. 그 저기 뭐야 아니, 그 아이유가 거기 뭐 일본 감독이 연출한 고레다 이렇거든 그런 브로코라는 영화에 첫 영화 출연은 했어. 첫 영화 출연이기 때문에 신인으로 보는 거야. 그 근데 영화 그 전에도 입장에서. 넷플릭스 영화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 저기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왜 영화를 안 치는 신인이야? 건가? 그리고 이정재 감독은요 신인 감독상 후보에 올라 있어요. 그 영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신인이잖아. 데뷔작이니까. 근데 왜 감독상 후보로 또 올리냐고. 아니, 감독상 근데 후보도 돼 있어. 우리나라- 둘 다 올리는 경우 가끔 있어요. 아니 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백상예술대상이 권위가 없는 거야. 그래? 그럼 아니- 최욱 씨 상 탄 거 아무도 모르잖아. 최욱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아니 뭐 그냥 팀으로 받았어. 그럼 권위 없는 거 맞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가 많고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영화 배우로 처음 나왔으면 그럼 신인상 후보예요? 신인상이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이 40 넘어갖고 MBC 라디오 신인상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라디오라는 걸 진짜 신인이었잖아요. 정말 처음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혜자 씨가 뭐 마더라는 영화로 영화 첫 출연했어. 네. 그럼 신인상 줄 거야? 그러니까 또 웃긴 거잖아. 그건 그게. 진짜 우스운 소리죠. 예, 우스운 그러니까 소리죠. 좀 그렇다. 그래? 아니 근데 감독상의 경우는 신인 감독인데도 가끔 영화가 이제 워낙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감독상을 같이 올리는 경우가 뭐 그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신인 감독이 바로 감독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본인이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강하게 그러는 것은 이해는 하면서도 또 딱 그거 백상만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것도 백상 선생님. 하는 거 좀. 거의 없다는데 그렇게 미안했어요? 아니 왜 일주일 내내 방송했대. 방영 아니에요. 달래주시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달래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네, 아니, 알겠습니다. 뭐 방송 제가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걸로 싫고 받지 않습니다. 네. 예. 드림 아무튼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시죠. 네.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저도 좀 평론다운 평론 한 번 하실래요? 한 문장만 할게요. 네, 한 번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코미디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코미디를 뭐 이를테면 코미디 이야기를 짜는 거 대사를 짜는 거를 이제 수학으로 비교하면 이거 거의 미적분 수준이에요. 그만큼의 난이도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객들은 1차 방정식 정도의 난이도로 보게 돼. 그러니까 그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극을 나는 미적분으로 짰는데 1차 방정식을 관객에 푸는 기분을 선사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병헌 감독은 매우 실력이 있는 코미디 감독이었으나 이 영화에서는
장르가 약간 1차 달라요. 방정식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극한 직업 말이야? 같은 또 경우에는 이상한 어려운 말 쓰고 이제 이 싶나 봐. 말씀이 거의 뭐야? 미적분 수준으로 알아듣기 어려운데 뭐야 정석이야 뭐야? 아니, 평론가 들여놓고 평론하니까 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근데 미적분 수준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엉터리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아니 그러니까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빤스 벗고 웃기겠다고 달려든 영화예요. 음. 웃기면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하고 그냥 모든 걸 감수하고 웃겨버리겠다. 그냥 지금 웃기는 것만이 지상 과제다. 이런 영화고 저기 드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감정을 터트릴 걸 미리 좀 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개그에만 전념을 할 수가 없다고. 그 두 개의 차이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7%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수가 너무 뻔해서. 수가 보여. 뻔하긴 하죠. 네, 사실은 수가 너무 뻔해. 사실 저는 그래서 네. 저는 다들 뭐 극한 직업이 더 재밌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극한 직업은 별로 재미없게 본 사람이라 네. 저는 사실 드림이 더 재밌어요. 오히려? 저는요. 저는 여기서 저는 그- 극한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 선배는 평론가 중에 저기 한 신성이 명이라. 착하셔서 그래요. 아니 뭐 착해서 뭐 센티멘탈하든 뭐 이런 영화는 착하든 그냥 뭐든 용서하면서 그냥 강영 용서. 죄송한데 네. 전찬 선생님이 착하다는 데는 동의 못해요. 저만 맞아. 매불쇼에서 저는 착하다고 네. 말할 아니 수 뭐 없어요. 웃으면서 찌른다고 착한 거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하여튼 뭐 저만 좀 이 영화를 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아. 저 새끼 저 마리오 때문에 저 계속 삐뚤어져 있네. 아, 저거는. 저는 드림. 아 근데 전 극한 라이너가 직업도 말한 대로 별로였거든요. 이게 잘 조율된 영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가 워낙에 죽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비교죠? 응원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천작 갑시다. 네, 추천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목 수준에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전찬 선생님 출발할까요? 네, 저는 오늘은 그 스트레이트 스토리라고요. 네, 스트레이트 스토리라고. 네. 또 터졌다. 네, Straight Story. 여러분이 우리 여기서 머롤랜드 드라이브 소개했었잖아요. 아, 머롤랜드 드라이브 제일 싫어하는 네네. 거예요. 그 머롤랜드 감독이 드라이브. 누굽니까? 데이빗 린치거든요. 아, 제일 싫어해 그 감독. 네, 뭐 트윈픽스라든지 블루벨벳이라든지 아, 뭐 너무 싫어. 광란의 사랑 등등. 사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고 괴짜스러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데 마니아가 좀 있죠, 마니아. 네, 아주 뭐 이 영화는 극단성은 맞는데 그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뭐 그런 극단성이라든지 네. 괴짜스러움은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목 데이빗 그대로죠. 린치에게는 네. 그 돌연변이적인 네. 그래서 제목대로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네. 이 엘빈 스트레이트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1920년에서 태어나서 20년에 태어나서 96년에 죽었는데 어느 날 그 형 라일이 이제 쓰러졌다는 소식을 받고 10년간 그 형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러 370마일 약 한 600km 떨어진 거리를 잔디깎기와 낡은 트랙터를 몰고 갑니다. 네. 6주간에 걸쳐서. 형 만나러. 네. 네.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과정을 왜 봐야 되는 거죠? 아 감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차를 타고 가지 않는 이유는 네, 뭐예요? 나 운전을 못 하고 일단 나이가 70대 73세니까 아, 면허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등등 해서 그러면 보통 그냥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딸도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뭐 못 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10여 년 동안 그 과거에 형하고 별거 아닌 일로 다투고 나서 만나지 못했는데 그 결국에 형을 보러 가서 이제 화해를 하러 가는 건데 그 과정이 사실은 싸웠어요. 네 과거에 아.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과정은 아니고 쭉 그 면면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축약도입니다. 그래요? 네 가는 과정에서 네. 가출한 10대 소녀도 만나고 아. 또 사이클 무리들도 만나고 음. 또 어느 마을에 들러서 도움도 받고 또 어떤 노인과 만나서 2차 대전 때 치렀던 거기서 겪었던 자기의 비밀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영화를 데이빗 린치가 한 거는 이 영화가 결국에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스트레이트라는 그 제목이 와닿는 게 굉장히 네. 진짜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적으로 보면 경직된 거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면 올거진 삶. 그래서 엘빈 스트레이트의 그 여정이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왓챠에서 볼 수 있고요. 네. 또 요번에 그 4K로 재개봉한다는데 아, 극장 가서 4K? 볼 거는 극장 가서 보시면 되고 4K. 네. 극장 가기 그러신 분은 왓챠나 뭐 등등 다른 아. OTT에서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독입니까? 강추입니다. 강추입니까? 네.
정윤 씨는 어떻게 볼 마음입니까? 아니면 안 볼 마음입니까? 이번 주는 제가 좀 바빠갖고 이번 주는 안 돼. 아 이번 주는 안 되죠. 약속이 좀 다음 주에 왓챠에서 보세요. 야 입장 맞췄는데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까지 한다고. 다음 주까지 해요 이거? 왓챠에 합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 네. 다음 주. 아 근데 데이비드 린치가 만든 영화 중에 네.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손이 그러니까 끝까지 보기 쉬운 영화예요. 아, 이 영화가 그래요? 솔직히 머롤랜드 드라이브 같은 아 영화는 너무 싫어. 뭐 진짜 내 머리가 진짜 드라이브 하잖아 정말. 아 뭔지를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 영화는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쉽지 않아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일단 데이비드 린치가 찍은 영화면요, 내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닐 거야. 이 뭔가 더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쉽게 볼 수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또? 네. 아니 뭐 저는 이미 바뀌어 있는 사람인데 어, 이 그랬어요? 바뀐 인생이 이걸 통해서 더 네, 단단해졌지. 네. 네. 네, 더 단단해진 거. 트랙터 지금 자격증 타고 네, 있죠. 그렇죠. 또 지금. 네, 지금 자격증 타고 있습니다. 트랙터 타고. 저도 이런 여정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트랙터 여정. 저는 뭐 트랙터가 없으니까 걸어서 한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한 600km 뭐 이런 거 6km.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와, 네. 대단하시오. 여기서 걸어서 600km 갈 곳이 있나? 아니, 대한민국 일단 넘어가지 뭐 600km 안 되지만 부산까지 가면 한 4,500 되니까. 예. 걸어가신다고요? 여기서 한 블라디보스톡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걸어서 어디 다니는 거요? 뭐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산티아고를 뭐 언젠가 가서 걷든지 아. 국토종단을 하든지 그런 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 한번 가볼까요? 아, 네. 저는 좀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패왕별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패왕별이 이게 재밌어요. 재밌죠. 오. 이거 뭐 슬픔을 안고서 추천할 수밖에 없는. 뭐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서 몰라요. 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 뭐 경극하는 사람들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중국의 어떤 근현대사가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 카이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영화를 잘 만들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경극의 세계관과 그리고 이 문화 대혁명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중국의 역사를 중첩시키려고 했던 시도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패왕별이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2시간 한 49분 정도 돼요. 네.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긴 영화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작품이고요. 순삭이군요. 슬픔을 안고서 더 설명하지 않고서 슬픔을 안고 추천한다는 것은 일단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장국영 때문입니다. 장국영이 4월이면 그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는 죽었고 이제 두 번 다시 우리는 홍콩 영화를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영화 때문에 중국 영화가 청 카이거 이 시절에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두 분 평론가님들이 네네. 더 잘 너무 아시겠지만 많았지. 뭐 조이모라든지 뭐 청 카이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청 카이거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냐면 그 중국 선전물을 만들고 있어요. 국뽕 영화. 국뽕 선전물. 그러니까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나와요. 나와 우리의 조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중국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청 카이거가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담당했습니다. 중국이 7가지의 그동안 그 현대사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뭐 무슨 뭐 모도 우승하고 뭐 위성도 쏘고 뭐 이랬던 순간들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정말 60년대 선전 영화라고 봐도 너무 슬플 정도의 그런 영화를 청 카이거가 만들고 있고요. 그건 좀 슬프다. 장진호라고 하는 영화. 장진호. 네, 너무 유명해서 잘 장진호 아실 전투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진호 전투를 청 카이거 만든 감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진호라는 영화는 영화적 완성도나 이런 걸 떠나서 완전 국뽕 영화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항미 원조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대항하고. 조선을 도왔다는 거예요. 북한을 도왔다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위대한 승리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이 장진호인데 이 영화가 잘못하면 세계 박스오피스 2021년 1위를 할 뻔했어요. 중국에 중국 워낙 내 인기가 흥행만으로도. 그거 재밌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나오면서 장진호의 기록을 깨줬죠. 그게 아니었으면 2021년은 장진호의 해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슬픈 거는 청 카이거처럼 정말 대단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예술가였던 사람이 이 중국의 지금에 바뀌어버린 이제 중국은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예술이 이렇게 죽어버린다. 슬프네. 예술은 자유롭지 않으면
예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토록 많은 자원과 뛰어난 사람들과 그 많은 돈을 갖고도 헐리우드에 빗대지도 못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는 나라인데 네. 근데도 이렇게 자유를 탄압해 버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예술가들로 변모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슬퍼서 네. 추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패왕별이 추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첸카이거가 변절하기 전에 만든 영화죠. 예. 독가놓고 얘기하면 네. 지금은 이제 국뽕주의자로 변절한 거지. 달달한 거 많이 그쵸. 만드시죠. 사실 예. 중국 공산당 만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8, 90년대를 풍미했던 이런 위대한 감독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좀 너무 이렇게 탈팽하는 모습이 좀 네. 쓸쓸하긴 하고요. 그러니까 가진 근데 게 많은데. 욕을 할 수는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네. 제가 이제 장애모나 첸카이그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하는데 중국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 그 첸카이거나 저기 장애모가 왕년에 8, 90년대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감독인지 아느냐. 근데 지금은 배부르고 돈을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앞으로 너네 잘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니 하면서 그리고 그때 5세대 감독들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야 너네 그럼 자유롭게 만들어라. 자유로운 예술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나와 우리의 조국 요 영화 볼 때 제가 진짜 되게 충격받은 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봐요.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엔딩 크레딧에다 대고 거수경례를 해요. 관객들이 서서 거수경례를 해요.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나이 많은 관객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나이 많은 홍위병들이 아니에요. 20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보통 그런 선동은 젊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잘 참 먹히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말 쉽지 않겠다. 근데 네. 사실은 내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물론 중국의 그런 전체주의적 흐름은 비판받아 마땅한데 네. 한국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요? 창작자들이? 그러니까 만들고 우리는 싶은 거를 못 자본 검열 있잖아. 그러니까 있죠. 만들고 네. 싶은 걸 못 만드는데 네. 제가 말하는 건 상대적인 걸 말하는 우리가 네. 좋다. 우리는 정말 잘 만들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음. 저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이념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중국을 욕할 계제냐라는 거지. 개젠돼요. 계제는 된다고? 적어도 우리는 아니 물론 발언의 자유는 있어. 발언의 자유는 있는데 좀 너무 심각하게 간다. 네, 너무 심각하게 형님, 가는 그거는 거죠. 뭐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 그래. 하시면 될것 내가 같습니다. 말하면서 네. 진짜 너무 이건- 재미없네 막 이런 이건 생각. 아닌데 싶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이랑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욕할 계제가 못 된다고 하는 거는 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국을 욕하는 계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을 이렇게 무시할 계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무시해. 진짜. 아. 그게 우리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저는 하는 중국의 거예요. 지금 행보를 보면은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무시할 짓을 했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뭐 중국집 가서 얘기를 계속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라탕 먹읍시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강희 선생님 어떤 네, 영화? 오늘 저기 메인으로 소개해준 게 드림이라는 영화의 이병헌 감독의 첫 번째 영화예요. 힘내세요 병원 씨란 독립 영화인데, 자기 이름이네. 예, 그건 자기한테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는 영화예요. 오. 그러니까는 충무로에서 영화 감독으로 데뷔 한번 해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데 안 돼. 안 돼. 예, 뭐 하다가 엎어지고 뭐 시나리오 가져가봤자 보지도 않고 막 이런 그 힘없는 감독의 이야기를 자기가 나와? 아니 배우를 쓰지. 배우를 쓰는데 요번에 드럼에 나온 이 영화에 인물 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여배우 빼고 모든 배우들이 다 드림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병헌 감독이 좀 의리가 있는 의리파지. 네. 자기가 어려웠을 때 같이 해줬던 그런 배우들을 계속 챙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병헌 감독의 지금까지 작품 가운데 코미디로서의 완성도는 이 작품이 최고예요. 그래요? 극한 직업을 뛰어넘어. 원래 자기 얘기할 때 예, 제일 예. 잘하죠.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네,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어. 그게 계속 뭐 이를테면 뭐 어디 가다가 뭐 이것도 다큐멘터리 톤으로 가거든요. 감독은 오늘 아버지를 뵈러 가는 날입니다. 아무튼 슬픈 음악이 쫙 나오니까 주인공이 감독이에요. 음악 깔지 마. 카메라에 대고. 음악까지 마. 음악 깔지 마. 이거 실제로 보면 꽤 웃겨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음악이 네. 아련한 음악이 탁 웃겨. 그런 거기서 이제 식으로. 웃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코미디를 하는데 코미디 연출. 그러니까
관객들 아니 배우들이 막 코믹 연기를 한다기보다 네, 이 상황이- 연출자가 코미디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연출자가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탁월했다. 2013년 제가 어떤 그 독립영화관에서 그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한국 영화를 뽑아달라. 네. 해서 제가 이 영화를 뽑았어요. 와 그래. 그래서 그때 이병헌 감독하고 또 친분이 뭐 있었어요? 지비도 하고 그때는 친했죠. 지금은 뭐 아, 지금 물론 너무 주변에 컸어. 뭐 이병헌.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저는 한국 영화의 어떤 온정주의. 아 이 운전주의. 두 분이야말로 정말 온정주의 대단하고 아니, 그 자기 친분으로 맞아. 친분이 있는 감독이라고 그렇지. 이렇게까지 핥아줄 일인가? 아 핥아. 친분이- 와, 아니, 핥아. 친분주의가 아니 아까 팬덤주의보다 나요. 아까 와. 이거 한 개 당신은 이거 하나 정우성 했어야 됐지. 팬덤 했잖아. 우리는 정우성은 다 하던데. 뭐 정우성 누굴 앞에 두고 할 말 다 했어 나는. 형 제일 벌벌 근데 떨었거든. 이게 더 악질이야. 본인은 이미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 할 말 하는 사람이란 이미지만 있고 아. 실제로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 없어. 아무 내가- 내용도 없고 실제로 하는 짓은 저거 봐. 핥아줘. 저게 인신공격. 근데 핥아주는 거야. 저게 핥았어. 인신공격. 와 오늘은 지화가 할게. 지화 맞잖아요. 지화 맞잖아. 저 혀의 백태 봐봐. 와. 오늘은 솔직히 이병헌 감독 좀 핥았어. 나 좀 말 좀 하게 해줘. 네. 여기서 좀 약간 의견차가 나는데 네. 저기 2013년 최고 영화라고 어, 했는데 온정주의. 저는 사실은 2012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램 하면서 이 영화를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보면은 막 부산국제영화제 나가는 그런 시퀀스도 나오는데 연락이 안 왔어.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하지 않아가지고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극한 직업의 감독이 된 거야. 아. 그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아쉬워. 아니 재밌는 건 뭐 근데 네. 저는 그때는 이상하게 그 코믹 그 톤앤 매너가 이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고민 끝에 연락이 안 왔어. 최종 선정을 안 했는데 아, 전사일 선생님이 결정하신 프로그램으로 거예요? 이제 제가 선정을 안 했다고요. 와.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 다음에 어. 전주영화제 가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환영을 받고 뭐 잘 됐죠. 선생님이 다 하신다고. 근데 모든 그때 걸. 그- 이것이야말로 부담스럽죠. TMI이지 않나. 힘내세요 병원 씨가. 힘내세요 병원 씨. 왜 불편해?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왜- 관계. 아니 부산국제영화제에 그렇지. 그 초대받지 않은 영화에 못한 감독이 아또 오디오 섞인다 진짜. 극한 직업. 어. 그래서 펑 터지고 가만히 정말 반거. 저입 찢어야지 저거. 아니요 입 안 찢어요 저는 이제 안 찢어. 아 왜요? 아니야. 에이 찢어요. 다행이다 찍기 싫어. 아, 그 찢지. 찍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네. 관객 3,000명 든 영화였어요. 네. 힘내세요 병원 씨가. 3천? 네.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훌륭해. 와. 1,600만 명 흥행작을 만든 와 거야. 드라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그 제가 발굴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 형이 발굴했어. 그때 최고의 영화라고 해서 아, 했기 맞아. 때문에 그런 팔이 안으로 굽는 그 기특함을 떨쳐내기는 힘들어요. 인간 인상. 맞아 원정주의. 예, 예. 아, 실제로 지금 보니까 3천 명 등의 팩트네. 야 형 정확한 팩트로 가네 오늘은. 아 그럼요.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네. 예, 그래서 영화는 흥미롭다고- 괜찮다 이거죠? 안 괜찮. 뭐야? 하여튼 이런 어떤 친분과 자신의 개인적인 인연, 원정주의. 지연, 학연, 예. 인연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병헌 거 감독 잘못됐다. 작품은 그냥 극한 직업이랑 지금 개봉한 드림 보세요. 그래. 아, 근데 찾아보고 이것까지는 아니야. 온정주의를 무릎 쓰고 제가 양심 선언을 하자면 어. 그냥 극장에서 볼 영화는 아니야. 아 그래? 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근데 형 이 귀한 왜 시간 추천해요, 이걸? 귀한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아니 추천이 짓이야? 아니라 소개. 소개? 형, 이 귀한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우리는 추천은 안 해. 아니 그러니까 힘내세요 병원 씨는 반드시 그래도 보셔야 돼. 갑자기? 힘내세요 왜 또? 힘내세요 병원 씨 안에 극한 직업의 코미디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 그럼 극한 직업 보면 조심. 되잖아. 어? 극한 직업 봤는데? 봤잖아. 봤죠. 그러니까는 그건 이미 많이 보인다, 흥행했잖아. 보인다. 근데 힘내세요 병원 씨는 3,000명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 프레시하다. 보면 이병헌이라는 감독의 어떤 그 초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초심이 뭐하러 보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이 집어 치던가 그러면. 아니 그러면 너무- 영화 코너 왜 하는데? 아니 너무 성공한 감독에 대한 이런 용비어천과 맞아. 늘어놓는 모습은 완전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구리를 이 사람들이 다구리에 대한 갈증이 있구나. 마지막에 한 번에 하자 이런 갈증. 온정주의와 권위에 대해서 굴복하는 자세. 그리고 친분으로 아. 추천하는 친분. 개인의 친분을 내세우고 예. 추천 아니라니까? 이게 뭐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메인 영화. 이병헌과의 어떤 친분 과시하면서 그걸 친분 과시하는 없어요. 거야. 그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쉬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친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짝사랑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네. 맞죠. 그러니까 지지하는 네. 감독이 있죠, 당연히.
평론가도. 그 정도로 네. 이제 끊겠습니다. 네. 이병헌 감독이 그 자조적인 대사 쓸 때 이 개그감이 아주 좋아요. 이게 아이유가 치는 대사들도 자조적인 대사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죠 이 영화에. 네, 알겠습니다. 자기 얘기니까. 네. 네. 아 오늘 저 추천작들이 지금 다 날라가요. 약해. 다 날라가고 거의 없다 좀 살려라 막판에. 왜요? 패왕별이가 있는데 스트레이트 스트로이는 아주 이거 훌륭한 슈레슈레 슈레슈레 예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네요. 아 제발 다음 영화로 좀 넘어갑시다. 네 거의 없다. 네. 저는 이건 일단 먼저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닉슨 대통령 아시죠? 네. 닉슨을 알죠. 네, 이분이 이제 워터게이트 네, 워터게이트. 뒷구녕으로 도청하다 걸려갖고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난 게 아니라 사임했어요 사실. 네. 오늘 이거 왜 순정했는지 약간 생각이 된다. 갑자기.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내가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기 전에 내 손으로 그만둔다.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임을 하고 잠적을 해버려요. 음. 근데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최욱 씨가 딱 본 거야. 내가 저 인간이랑 인터뷰를 성사시키면 대박이 나겠다. 대박이지. 근데 닉슨이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예능 MC였어요. 나네. 지금 딱 최욱 씨가 맞아. 최욱이야. 근데 최욱 씨는 더 라이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약간 변종이잖아. 시사 예능 걸쳐 있잖아. 걸쳐 있어. 근데 프로스트는 그냥 예능이었어. 그냥 얘는. 그러니까 더 라이브 나가기 전에 최욱이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닉슨한테 한번 우리 인터뷰 합시다. 콜을 보내요. 닉슨이 이 능구렁이 같은 양반이 그냥 받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노련한 상대방한테 가게 되면 꼼짝없이 내가 워터게이트 사건 일으킨 걸 인정을 해버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너무 치욕스럽잖아. 네. 근데 프로스트라는 웬 듣보잡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지. 듣보야? 시사에서는 완전 듣보지. 듣보야. 듣보지. 내가 오케이. 내가 이 능구렁이 같은 말솜씨로 이 새끼를 구워 삶아가지고 완전히 잣밥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이걸 기회로 내가 정계 복귀하겠다. 닉슨이 자신감이 있었네. 자신감 있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듣보니까. 네, 완전 듣보니까. 거기다 또 영국인이야. 그러니까 야 요거 아주 잘만 건드리면 아주 내 재기전으로 쓸 수 있겠어. 패자부활전으로 내가 써먹을 거야 이 새끼를. 재밌다. 서로 이제 양쪽에서 원하는 바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프로스트가 닉슨이랑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닉슨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몇 명 달라붙죠.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각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실제로 했어? 실제 사건이에요. 네, 싫어요. 100% 방영이 싫어합니다. 되고? 네, 오. 그러면 TV에 그대로 나왔어요. 프로스트는 닉슨을 압박해서 당신이 워터게이트 사건 일으킨 거 맞잖아. 인정을 받으려 그러고 닉슨은 어떻게든 그 얘기를 안 하려 그러고 네. 이 수싸움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프로스트 대 닉슨입니다. 감독이 론 재밌겠네. 하워드 감독. 제목 대는 그냥 그 한글 VS? 대로 쓰지 마시고 VS. 네. 예.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 아니 또 바보처럼 그냥 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검색어에. 대단한 독점적 정보다. 네. 프로스트 vs 닉슨. 네. 재밌겠어.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 네, 재밌어요. 재밌는 영화예요. 그리고 재밌는 영화요? 제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정치의 언어란 이래야 한다. 정치의 언어란 이래야 한다. 이 정도의 품격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누가 품격이 있다? 닉슨이 완전 개새끼고 완전 개자식이고 뒷구녕으로 딴짓하다 걸려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놈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보수의 품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내가 개새끼가 될지언정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요. 그걸 볼 때 약간 그렇지. 정치는 원래 저렇게 하는 거고 권력자의 워딩은 저래야 되고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의 품격은 저 정도는 있어야지. 일말의 네. 품격과 양심은 있다는 거지. 그럼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본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평론의 장에서 이제 너무 이 새끼 저 새끼 잡밥 뒷구녕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그거 인정입니다. 인정. 이런 나도 표현을 쓰는 좀 거는 불편했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불편하다. 나 불편했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더 그럼. 말할 수 있을 것 누구는 같고요. 그렇게 못하나? 근데 전 닉슨은 그렇게 봤어요. 거의 동의하는데 그게 정치적 언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거짓말쟁이라는 게 엄청 심각한 모욕이죠. 그렇죠. 라이어가 최고의 그러니까 모욕이죠. 자신이 그래.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찌질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입담 고수들의 한 합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있죠. 네, 저 수들이 계속 이 잔머리를 굴리잖아. 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20세기 이후의 정치는 그냥 TV야. 그냥 뭐 이렇게 미디어야. 미디어로 넘어갔지. 미디어 이 정치의 많은 부분을 미디어가 좌우해. 그렇기 때문에 닉슨도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상당히 자료가 될 만한 아주 좋은 교보제죠.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아마 그
입이 말라가고 침 삼키는 그 장면이 제일 잘 살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막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막 입이 막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내내 둘이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되게 뭐 잘 이렇게 잡았어요. 막 재밌어. 박진감이 넘치지. 긴장감 있고. 네. 그 프로스트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보세요 영화를. 아, 보면 나와요. 자꾸 날로 드시려고 들어. 결말 포함 리뷰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그런 거 좀 보지 마. 가로하고 결말 포함 네. 있으면 저는 그것만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정영희 씨 요새 영화 많이 본다고 하지 많이 않았습니까? 보죠. 하나 가야죠. 아마 소개 살짝 된 것 같기도 한데 론 하워드 하니까 그 저 힐빌리의 노래 아 좋죠. 힐빌리의 노래. 네, 그때 한 번 했었죠. 했나요? 네. 네. 제가 동시에 감탄이 나와버리네. 전차일 평론가님이 하셨어요. 제가 힐빌리가 그러니까 약간 아마 백인 저 레드넥 백인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네. 좀 못 사는 백인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일 건데 그 하여튼 아주 안 좋은 상황. 여러 환경들이 자기한테 너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꾸역꾸역 뭐 할머니란 훌륭한 조력자가 계시지만 꾸역꾸역 이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그 아마 실화 바탕이죠 이것도. 이것도 실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실화 바탕 소설이 있고 책이 있고 네. 그거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 뭐 환경 탓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회 탓할 거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계속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를 스스로 바꾸려는 뭔가를 하는 네.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있을 겁니다. 네, 힐빌리의 노래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철 평론가님, 네. 그 자성하고 반성하실 거면 그 저기 그 성당에 가세요 앞으로. 예. 난 뭔가 싶어요 지금. 반성은 여기 오셨으면 최소한 입안은 찍고 가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무슨 뭐 세례 받으러 오셨나 했어.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